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금융 제재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이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보다 긍정 평가를 받은 나라의 비율이 높아진 건데 한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이행 노력과 관련해 약 40개 평가 항목의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확산 관련 정밀 금융제재에 관한 권고안 7번 항목을 통해 북한과 이란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평가하는데 특히 각국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만들었는지, 국내 기관을 선정해 정밀 금융제재를 시행하는지, 필요에 따라 북한 등의 관련 자금을 동결하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BOA가 자금세탁방지기구가 공개한 각국의 상호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8일 현재 평가를 받거나 이후 후속평가를 받은 나라는 모두 118개국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권고안 7번 항목에서 15개 나라가 결함이 없다는 의미의 준수, 즉 C등급을 받았고 44개국은 대부분 준수를 뜻하는 LC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중간 수준의 결함이 있다는 의미의 부분 준수 PC 등급을 받은 나라는 35개국, 24개 나라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의미의 미준수 NC등급을 받았습니다. 약 2년 전 조사에서는 NC와 PC, 즉 부정평가를 받은 나라의 숫자가 더 많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를 받은 나라가 각각 59개로 같아 대북 금융제재 이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반면 한반도 주변국들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한국과 일본, 러시아는 부분 준수인 PC등급을 받았고 중국은 가장 낮은 평가인 NC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자산 동결과 관련한 일부 법적 근거 미비 등 결함이 지적됐고 일본은 제재 이행에 일부 지연이 있는 사실 등이 이유로 제시됐으며 중국은 자산 동결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줄곧 북한과의 대화와 관여와 인도주의적 지원에 열린 입장을 밝히면서도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서는 제재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Our intent remains the same. We harbor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and we are open to meeting with them without preconditions. Even as we remain open to dialogue, we also have a responsibility to implemen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ddressing the DPRK.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돼 매년 10개 안팎의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들을 평가한 뒤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고위험국가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를 높인 뒤 10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화학 무기 확산 방지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 강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의 협력적 위협 감축 부서는 28일 미국 국고보조금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역량 강화 활동 단체들에게 1,2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미국과 외국의 영리, 비영리 단체와 교육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국무부는 이번 자금 지원에 대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확산 억제를 위해 경제적, 외교적 압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련 역량 구축을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 위협에 관련된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자금과 물품 흐름을 적발해 차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면서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 추구하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국제적인 압박과 제재가 지속돼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고 북한은 중국의 제재 불이행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지만 북중 밀착 관계가 향후 미북 대화 재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28일 베이징에서 리용남 주중 북한 대사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고위급 교류 유지와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고 한반도 등 공동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양측의 물리적 왕래는 제한적이지만 타이완 문제 등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간 연구소인 애틀랜틱 카운실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은 중국의 주요 관심사는 한반도 안정이라며 미국과 한국 등이 활발하게 대북 협의를 벌이는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China's main concern has always been about stability. There's a lot of diplomatic activity, parade of U.S. intelligence and diplomatic officials in Seoul and Tokyo. So there's something afoot. So I think Chinese may be trying to understand what North Korea.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독일 마셜 펀드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미중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북한은 중국에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중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거래하거나 관계를 개선하려는 상황을 항상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재개 등으로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 등 자신의 이득을 침해하는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은 항상 대북 영향력을 확보하기 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 속에서 북한과 중국이 밀착한다 해도 미북 대화 전망에 미칠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Really, the resumption of the U.S. DPRK dialogue depends completely on the North Koreans, as is always the case. I don't know if the North Koreans believe that having some kind of show of closeness with China would make the U.S. more eager or less eager to have talks. I don't think it's a major factor. 우드로 윌슨 센터의 수미테리 한국 담당 국장은 북한은 긴밀한 북중 관계를 통해 제재 불이행 유지 등 중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얻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From Kim Jong-un's perspective, what he wants China to do is just for China to continually support North Korea as it has always done. This continually China not implementing sanctions and letting North Korea do what it wants to do, that works for North Korea. 수미테리 국장은 2017년을 제외하고 중국은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의 협상 복귀나 비핵화 조치에 압력을 가하거나 심지어 무기 실험을 막는데도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미테리 국장은 그러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한다면 중국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도울 생각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가 북한 등의 생물학 무기를 이용한 위협에 대해 향후 10년간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원 정보위가 지난달 30일 처리해 28일 공개한 2022 회계연도 정보습관법 부속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위는 북한과 중국, 이란, 러시아를 생물무기 위협국으로 지목하고 이들 나라들이 생물학 무기를 활용해 전쟁과 테러, 위협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향후 10년간 2년 단위로 제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정보위는 또 미국 정부의 기존 정보 공유 동맹인 미국, 호주,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 간 협정 현황은 물론 이 협정을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 프랑스로 확대할 경우 이점과 위험성, 실현 가능성 등에 관한 보고서도 내년 5월까지 제출하도록 해 파이브 아이즈 확대 검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9일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접견하고 지역 현안과 인도적 문제에 관한 여러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교황청 대변인실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문 대통령의 면담 의제 등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교황은 바티칸과 한국의 좋은 관계, 특히 가톨릭 교회가 긍정적으로 사회에 기여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과 문 대통령은 한국과 북한 간 대화와 화해를 증진하는 특별한 노력을 상기시키고 그런 면에서 양측 공동의 노력과 선의가 결속력과 우애로 뒷받침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은 그러나 한국 청와대가 밝힌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 의사와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